췌장암 환자가 약 30%에서 50% 정도가 당뇨병 출신이고요. 다른 여타의 많은 질환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초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100세는 불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장수, 정말 행복한 삶을 가져가야지 되는데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의 시작이 당 관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겨나고 췌장에 무리가 오면서 췌장암도 생겨나고 다른 여타의 많은 질환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췌장암 환자가 약 30%에서 50% 정도가 당뇨병 출신이고요. 췌장암이 일어나게 되면 절반 이상이 당뇨를 동반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당뇨를 오랫동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췌장암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당뇨에 걸릴 만한 뚜렷한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당뇨가 이제 생겼다. 이런 분들은 췌장에 대한 좀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공복혈당이라는 것은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 몸 안에서 지금 당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제 요럴 때 당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당의 형태가 80 이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120이 나왔다, 130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40, 50 정도를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이 올바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복혈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당의 여분을 철저하게 다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 인슐린이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면 식후 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진짜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인슐린을 막 분비를 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당이 높아져 있다. 이거는 췌장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았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췌장 기능 자체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약 20% 정도의 췌장이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형 음식들을 이제 이게 드시게 되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20% 정도 췌장이 혹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 증가율이라든가 췌장암 증가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서구화된 식사의 대부분은 정제된 음식들이고요. 가공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제 일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빵과 치킨의 공통점이 뭐냐? 맛있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실제는 일꾼이 없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갖다 놓고 건축 자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여러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꾼 영양소,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식물 영양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대사를 도와주는 일꾼 영양소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가 되는데 대부분의 가공 음식들은 가공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거나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대사가 되지 못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쓸모가 있게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누적이 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장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소식이다.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수많은 건강 이론을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공통 분모 1번이
적게 먹는 것,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칼로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에너지가 없어져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에너지는 넘치는데 일꾼 영양소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전부 다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좋은 음식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대사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음식도 결국은 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새로운 세포를 만들 거야. 이런 영양소가 요만큼 필요해. 들어오기를 만약에 200개 분량이 들어왔다 그런다면 이 100개 분량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 복부 비만을 만들고 우리 몸 안에 곳곳에 순환 장애를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식이 중요하다. 당뇨를 관리하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이 들어왔을 때 일을 췌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당을 올리는 식사법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식습관에 참 너무나 장점이 많은데 딱 그 서양 사람들의 식습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방법이 식사 순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야채 샐러드라든가 야채 같은 것들을 먼저 먹고 맨 마지막에 메인 식사를 하는 이런 식인데 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밥 숟가락부터 한 숟갈 떠서 넣고 이제 이렇게 먹는데 저는 이 순번을 조금 바꿔서 먼저 이렇게 채소라든가 단백질류라든가 이것을 먼저 식사를 먼저 좀 하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이런 식의 순번만 좀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당뇨라든가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급식, 급하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과식, 그 다음에 폭식, 그리고 간식,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야식. 이 5가지의 식사가 결국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습관만 바꾸어도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다 좋은데요. 과일을 드실 때 2가지 관점에서 우선 기준을 좀 먼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당 지수라는 게 이게 얼마나 당이 높으냐 하는 거죠. 이거를 GI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당 지수가 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고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화 지수가 GI 지수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블루베리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화 지수가 얕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일들을 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은 당화 지수가 비록 높다고 하더라도 GL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당 부하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도가 높은 것을 먹었는데 얘가 당이 진짜로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이런 것을 당 부하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화 지수라든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걸로 얘기하자면 블루베리라든가 자두라든가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대신에 이제 껍질채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껍질에 있는 이제 펙틴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알려져 있어서 당뇨 환자들한테 사과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당 지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얘가 농축돼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건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농축이 돼 있다 그런다면 얘는 당 부하 지수가 올라갑니다. 당 지수를 참조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부하 지수의 관점에서 과일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식후에 디저트의 개념으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양의 과잉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식전에 드셔서 모자라는 것을 식사로 채우는 이런 개념에서 하게 되면 적정량도 유지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개념이다. 조금씩 드시는 것 정도는 당뇨 환자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과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당뇨에 좋다고 하는 우리 민간요법으로 여주라든가 돼지감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 첫 번째 추천하는 것은 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콩은 정말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 생각할 정도로 당뇨에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 식재료가 바로 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콩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한테 훌륭한 먹이는 되지만 우리 몸속에 천천히 들어가는 습성이 있고요. 또 다른 영양 성분들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작용이 바로 콩에 있죠. 또 하나는 콩이 갖고 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 성분인데 혈액을 맑게 만들고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기도 하죠. 당뇨를 포함한 우리 성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음식 재료 중에 하나다. 두부로도 드실 수도 있고 뭐 비지 형태로 드실 수 있고 두유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콩을 활용한 음식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청국장 방식으로 해서 쌈장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았다. 청국장을 넣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 양파, 토마토, 들깨가루, 호두 이런 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참기름이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양념을 조금 더해서 이렇게 묻혀서 숙성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드시기도 좋고 다른 재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가치 면에서도 좋고 맛의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야채에 싸서 먹거나 아니면 김에 이렇게 싸서 꾸준히 식사 때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 많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콩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초콩의 방식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콩과 식초가 만났는데 이 식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있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약 20% 정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식초가 당분의 속도를 늘려주고 여기에 콩이 당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이런 두 가지의 만남에 의해서 당뇨 환자의 그 당을 관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초는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하는 현미식초라든가 사과식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의 종류는 어떤 콩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을 말린다는 기분으로 살짝 열 처리를 합니다. 열탕 소독을 하고 건조해 놓은 유리병에다가 콩을 30% 정도 넣고 식초는 병에 70% 정도가 되게 채워서 약간의 유예 공간을 남겨둔 채로 콩이 뿌르면서 나머지 여백에 이제 꽉 차게 되죠. 7일 동안 이제 숙성을 시키면 이제 초콩은 완성이 됩니다. 숙성시키는 동안에 콩이 너무 많이 불어서 외부로 노출이 되려고 하면 식초를 더 부어서 항상 식초에 잠기도록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는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서 한 번에 열알에서 많게는 20알 정도까지를 드시는데 식사 도중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초콩을 건져서 다른 과일 같이 섞어서 갈아가지고 드레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야채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세계적으로 장수를 하고 있는 장수촌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음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가 자라난 이 환경에서 적응하도록 우리 몸은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몸속에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뱃속에 있는 음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먹던 음식을 잘 자주 만나서 그 음식을 쓸모있게 바꿔줬던 그런 미생물들이 또 자손한테 전달되고 또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한식 요리사다. 제가 이렇게 아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뱃속에 있는 미생물은 일식 요리사다. 미국 사람 뱃속에는 양식 요리사가 있죠. 저희는 지금 뱃속에는 한식 요리사를 두고 음식은 양식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격이 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올바로 전환을 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독소가 생겨나고 노폐물이 생겨나서 병을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서구화된 음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보다 우리 전통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사람도 당이고 여기도 저기도 다 당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도 모든 사람이 의례껏 이제는 당은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불행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정말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평상시
식생활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100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 이루시면서 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